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12번째 시간으로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전 의병운동이 일본에 대항한 적극 무장투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애국 계몽운동은 지금 당장은 힘에서 일본에 맞서 싸우기 힘드니까 계몽, 교육,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키우고 이후 독립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실력 양성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독립하자는 선실력 후 독립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 계몽운동 단체도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입니다. 우선은 이들 단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안회는 1904년 만들어진 단체로 활동 시기가 한 달에 불과할 정도로 단체의 존속 기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의 활동은 중요한데요.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에 주인 없거나 버려진 땅, 즉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이는 일본 농민들을 대한제국에 이식시키고 장차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안회는 적극적으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고종 역시 보안회의 편에서 일본의 황무지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일본도 결국에는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짝 물러서서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회의 이런 활동은 일제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단체를 만든 지 한 달 만에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보안회가 해산되고 나서 다시 만들어진 단체가 1906년 만들어진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헌법 제정을 통한 입헌 정치와 의회 정치를 꿈꾸었던 단체였습니다. 예전 독립협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 역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당시 단체장이었던 윤효정이 이를 비판하자 강제로 체포되어서 결국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헌정연구회가 해체되고 나서 이를 계승한 단체가 대한자강회였습니다. 대한자강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산업을 통한 자강을 내세웠고 대한자강회 월보라는 잡지를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당시 가장 유명한 단체로는 신민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미국에서 돌아왔던 안창호가 민족 지도자인 양기탁, 이혜영, 신채호 등과 조직한 단체로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왜 비밀 결사 단체였냐면 이들은 당시 대한제국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공화정, 즉 왕정을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했던 안창호는 황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의 백성과 신하가 따르는 전제 군주정의 대한제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으로 정치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민회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였습니다. 즉 수동적인 신하와 백성에서 새로운 국민으로 거듭나자는 취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보면 이들은 교육과 산업 육성에 먼저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교육부터 보면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를 수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평양의 자기회사, 즉 그릇만 만드는 회사를 세우고 태극 성화를 통해서 각종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민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면 뭐니 해도 바로 비밀리에 무장투쟁을 준비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계몽운동 단체들이 무장투쟁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이들은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서 각종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민의 이런 활동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일제는 1911년 당시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암살 사건에 신민의 다수가 포함되었다는 누명을 씌워서 신민의 회원들을 잡아서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신민회는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계몽운동 단체들은 저마다 선실력 후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였고, 이들 단체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대부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 중에 일부는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되지 못한다면 일제의 침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친일파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몽운동 단체를 무조건 애국단체다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몽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도와 간도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